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열린 결심 공판의 쟁점 포함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2년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소가 됐었는데요.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재판의 주요 쟁점 짚어주시죠. 일단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피고인과 검찰 측 간에 불이 붙었던 핵심 쟁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증거로 인해서 피고인들의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 범죄 사실의 요건 사실들과 관련해서 주로 공방이 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수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이 당시 2020년 당시에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당하고 이 시신이 수각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당시 이 문재인 전 정부의 안보 고위급 라인들이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시기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서 이것을 월북하다가 이렇게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지금 검찰 측에서는 적용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보안을 유지하라라는 지시를 사건 직후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하고 그리고 피격 사실을 숨긴 채경이 마치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서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배포하게 하는 등의 지시를 했다. 이런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김 전 해경청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이러한 지시에 동조를 해서 국방부 직원이라든가 이 국정원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3년간 열린 재판이 모두 60여 차례 정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됐잖아요. 특별히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사건 자체의 핵심 공방을 양측에서 뜨겁게 벌이다 보면 군사 기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고인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적용된 범위를 부인한다거나 아니면은 검찰의 어떤 증거에 대해서 변소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군사적으로 우리가 몰라야 되는 어떤 기밀들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지휘 체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런 점들을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원래 재판 진행은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이 부분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오늘 검찰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공개가 되는데요. 검찰 구형 어느 정도로 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일단 피고인별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적용이 됐는데 주요하게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이거든요. 이 내용의 이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 죄명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라는 것은 국가의 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서 앞으로 국가가 어떤 작용을 했을 때 그 작용이 정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그 효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피고인들이 굉장히 고위 공직자들인데다가 적국인 북한의 소행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서 피격당하고 그리고 시신까지 소각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다 인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서 가중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높게 뭐 이제 양형 사유로서 3년 이상의 어떤 구형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범죄 혐의들이 지금 같이 적용된 피고인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은 당연히 또 그것 역시 가중 처벌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구형량만 놓고 따진다면 3년 이상의 구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1심 결심 공판이 이제 오늘 열리니까 1심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선고일을 이 결심 공판 때 지정을 해주는데요. 한 달 뒤에 잡힌다고 예상을 하지만 형사재판 경우에는 그보다 빨리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2주나 3주 뒤에 이 선고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예상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재판의 공방이 치열했다라고 하면 재판부의 고민 시간도 그만큼 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한 달 이내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안에는 결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오늘 뭐 검찰 구형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나오면 전해드리겠고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문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 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고 해경이 이 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한 혐의 외에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아직 수사하고 있습니다.